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윤의 주식 철학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조이시티하고 CI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뭐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누르시고 또 제가 문자 같은 걸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소통하는 채널을 제가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보시다시피 제노코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자료들은요, 대부분 이제 제가 그 리포터 이 회사에 방문을 하고 리포팅을 담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방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 한 장의 요약으로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제 전화번호 지금 휴대폰에 연락되고 있죠?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문자 1번을 보내주시면 앞으로 보여드리는 이 자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문자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놓고 왜 이 기업을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제가 지금 오늘 요 소개 첫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제노코가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11월 15일 날 무상증자 한 주 가지고 있으면 2주를 준다는 그런 무상증자 200%라는 뉴스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이걸 빨리 매도를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공시 내용이라든지 또 방문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미팅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할 테니까는요, 지금부터 한번 가볼 테니까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은 거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봐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놓고 제가 이 영상 찍는 날짜가 지금 12월 18일 토요일인데요. 지금은 17일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가 17일 기준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졌고요. 자, 보시면은 36,700원으로 금요일 날 종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제놓고 36,700원 나왔고요. 자, 36,700원. 자, 종가가 나왔고요. 자, 이게 보면 2021년 12월 17일, 이건 뭐 PC로 봐야지만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버전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장 마감됐고요. 자, 네이버에 검색을 한 거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36,700원 한다는 거고요. 제가 이 영상 찍는 날짜가 18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지금 제가 시간 나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자, 쭉 보면은 종목 분석이 있고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거슬러서 알 수가 있겠죠. 네, 896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1000위 정도 하고 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897억 하고 있고요. 코스닥 1000위 정도 되고 있는데 상장 주식수가 240만 주 정도입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주식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 강의할 때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기본기부터 여러분들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 보면 뭐 그 외에 뭐 정보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업을 방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한번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투자할 때 그 기업의 개요도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53에서 최근 결산 연도니까 PER 보통 낮으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높더라도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들은 대부분 PER은 낮으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53에 가다가 27로 내려갔으니까 한 반토막 나서 좋아진 거죠. 이게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PER이 낮은 걸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그 PER의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다가도 오히려 낮아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반에서 1등 하는 사람보다 5등 안에 드는 사람이 1등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각설하고 넘어갈게요. 자, PBR 같은 경우에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11 정도 나오죠. 어바웃으로요. 자, 그런데 3점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0에서 11에서 3 나왔으니까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근데 이제 뭐가 늘어났냐 이거죠. 자산이 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하고 합친 건데 부채가 많이 늘은 건지 자본이 많이 늘은 건지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그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뭐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면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부채가 늘어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잖아요. 부채가 오히려 늘어야지만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소리?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겁니다. 레버리지 효과 나는 거죠.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와갖고 이자는 연에 3%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20% 30% 나면 은행 이자 갖고도 17% 수익이 나는 거죠.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PBR도 이렇게 낮다는 거죠. 자, PSR, 이 S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셀입니다. 셀. PSR이 약자가 뭐냐면은 셀. 그러니까는 매출액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2.63에서 2.14니까 매출액도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 각설하고 이거 이야기하면 다들 이제 주무시니까 제가 좀 빨리 놀라가겠습니다. 펀더멘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펀더멘탈을 한눈에 보기까지는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공부도 좀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아주 앞으로 주식의 주린이를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걸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이 기업이 뭐 하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카드라 주식 많이 산단 말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 주식이 왜 샀어요? 그러면은 이유가 없어요. 누가 카드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가 이 종목 좋다라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사놓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는 건데 지금 이게 물린 사람이 너무 많죠. 그 무엇 때문에 샀는지 한번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산 종목을 이유를 한 5가지 이유를 못 대면 그리고 이게 10분 이상 스피치를 못하면 이 종목을 왜 샀는지에 대한 이유를 5가지나 10분 이상 설명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종목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봐서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사시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노코가 뭐 안에 사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성 탑재체. 아까 위성 안에 들어가는 중심부 있죠. 요런 탑재체 부분을 만들어내고요. 위성 운용국 및 단말기 그리고 전기 지상 지원 장비 이걸 뭐라고 하냐면 EGS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이걸 일명 TICN이라고 합니다. 방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거의 핵심 부품인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 제조 비접촉이라는 거죠. 비접촉 케이블입니다.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주요 고객사가 보세요. 한화시스템 방산업체에 뭐 거의 뭐 알아주는 업체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이거 일명 KAI라고 하고 있죠. 한국 항공우주 이 두 업체는 뭐 방산시장에서는 주름 잡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핵심 기술력은 이 제노코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뭐라고요? 위성 탑재체, 초고속 전송, 단기간에 빨리 보내줄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변조 및 처리 기술, 항공 전자장비의 3D 모델링 기반의 기술, 기구 설계 및 해석 기술, 뭐 이런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뭘 가지고 있죠? 네, 소형 무장 헬기 이걸 LAH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주식 투자하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X에서 지금 시제기 1호 나왔죠. 4월에 이번 연도 2021년 4월에 KF-21 보라매라고 하죠, 일명. 그게 그런 사업에서 들어가는 항공정자 장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검 장비 EGS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위 사업에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먹거리 사업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좋은 소식이죠. 그럼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안 좋은 건 뭔지 그러니까 위크 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메리트라고 하죠. 우리 뭐 영어로 하면 메리트라고 하죠. 좋은 장점하고 단점, 위크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펀더멘탈의 가장 기본은 뭐죠? 매출이잖아요, 그죠? 매출이 일단 커야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 큰 거고, 영업이익 다음에는
당기순이익이 커지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회사 참고로 2004년도에 이 설립이 되었고요. 200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쭉 지금 커와갖고요. 획기적인 뭐 변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기업이 뭐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겠잖아요. 그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의 인원, 그 연구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94명이 종사하는데 그 중에 한 50%가 정보 정기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베테랑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전기 기술자들, 정보통신 쪽에 기술자들만 모아서 이 회사가 지금 10년 정도를 노하우를 좀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이 회사였고요. 뭐 좀 이따가 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 했습니다. 매출액을요. 이게는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거의 서비스라고 하기엔 그렇고 아무튼 뭐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29억. 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341억 했습니다. 조금 증가했죠. 자, 그런데 2021년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322억이죠. 자, 그래서 4분기가 아직 퀘션 마크인데 역대 최고가 나오면서 보통은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4분기가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50억에서 200억 정도 나옵니다. 200억. 150억에서 200억이요. 그러면 이게 얼마 된다고요? 5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 500억 정도 나옵니다. 4분기까지 합이면. 그러면은 2021년 322억이니까 150억 정도 더하면은 거의 뭐 500억 넘어 나오거든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2020년 보니까 26억 했죠. 2019년도에는 36억 했는데 2021년도에는 합이 벌써 33억을 해갖고 이것 역시 역대 최고의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2억, 2020년도에는 17억 나오는 것이 벌써 지금 2021년도에는 28억 나와서 역대 최고가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도요. 보통 이런 특례상장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2021년 3월에 특례상장 기업으로 됐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이거 정말 예쁘게 봐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곧바로 그냥 특례상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보통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죠. 굉장히 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 제노코가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약바이오 기업인 알 정도로 차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주가가요. 주가의 차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28억 정도가 나옴으로 해서 아주 괜찮은 회사의 표방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음 거요. 자산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는 거거든요. 6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산은요. 자, 그런데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하고 아까 합쳤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사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니나 여기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 그대로입니다. 그죠? 오히려 자기자본 비율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은 저 다음 장에 보면은 부채가 많은 거죠. 저기 부채 있죠. 부채가 157억에서 2분기에는 175억, 그 다음에는 320억 이렇게 부채가 거의 더블 정도 늘어났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에는 부채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단계가 수준이 벌써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사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다음 거요. 자, 여기 보니까 자본 총계를 보니까 자본은 뭐 크게 안 늘었죠. 6억 원 정도 늘었죠. 2분기에 비해서 6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채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말면 여러분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라는 게 뭐죠? 미래를 대비해서 이 회사가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잘 보세요. 2020년도에는 341억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런데 2021년도에는 507억이 나왔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저는 507억 전후가 될 거라는 것도 저도 이게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7억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회사든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주가는 선행하는 거거든요. 실적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지금 확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차트는 한번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2022년에는 보세요. 610억에서 71억 정도 된답니다. 매출액이 610억이 될 거고 영업이익은 71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기 순이익은 63%, 6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가볼게요. 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이 회사 제노코는요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첫 번째 사업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회사 보니까 아까 말했면 위성 탑재체, 위성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 뭐 아리랑 뭐 1호 뭐 무궁화 5호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계속 지금 위성 쪽으로 우리가 우주 발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앞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글로벌 상위 수준의 기술 개발을 제노코에서 이걸 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초고속 전술 기술이 적용된 엑스밴더 트랜스미터거든요. 트랜스미터, 이게 지금 제목입니다. 엑스밴더 트랜스미터가 이 제품입니다. 위성 안에 탑재된 내용인데, 이게 핵심 기술이 뭐냐면은 1번이 뭐죠? 우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초고속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보 전송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5G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보 통신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강점이거든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들은 다 모아놨더라고요. 제노코에서.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벌써 이 회사의 반 이상의 기술자고, 그 기술자 중에서도 정보통신이 74%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방문을 해서 이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고요. 자, 볼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답니다. 이 커스터마이징이 뭐죠? 자기 제품을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게. 아, 이거는요 보통 기술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기술까지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방 사업도 수출도 가능하답니다. 나중에 제가 방문했던 내용에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세계 최고 전송 속도, 그죠? 그 1분당, 초당 720메가 정도로 보낼 수 있답니다. 뭐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사업 보면은, 두 번째 사업은 아니고 좀 더 다른 내용의 이 제노코가 가지고 있는 기술 3가지 정도인데, 이 3가지 기술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 1시간에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 설명한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런 3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3가지 기술이 과거에는 지금 우리나라 그 국방부라 그랬나요? 방위청이죠. 방위청하고 록히드 마틴사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다가 제노코가 2004년에 설립되면서 지금은 제노코가 굉장한 부분으로서 리드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기술이 전체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이게 지금 특허가 나사를 통한 미국하고요, 유럽 5개국 정도는 이미 지금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거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은 이게 있습니다. 위성 지상국, 두 번째 사업입니다. 위성 지상국인데, 우리가 볼게요. 휴대폰도 누군가가 수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송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위성도 마찬가지로 띄어올리기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띄어올려서 정보를 제공하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안테나죠. 그죠? 자, 그리고 위성 관리 및 임무 수행도 이 제노코가 많이 하고 있고, 위성과 교신하여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뭘 한다 그랬죠? 이 지상 기지국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핵심 내용들을 요 제노코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다음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보니까는 전부 통신이 이렇게 딱 튕겨나가는 화살표가 나오죠. 위성 지상국에서 EMP 방어 시스템까지 되어 있답니다. 우리 뭐 혹시 전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EMP가 뭐죠? EMP를 딱 쏟아갖고 맞으면은 이게 그 맞았는데 모든 게 기기들이 먹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한다고요? EMP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국방부에서 아주 이 제노코에 대해서 잘 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성 제어, 감시, 데이터 송수신, 안정적인 위성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세 번째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GSE, 점검 장비. 제 발음이 좀 별로였는데요. 자, 이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제노코로서는 큰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노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을 늘려나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자, 그게 뭐냐면은 요게 군 정찰 위성 전력화 425 사업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북한하고 대치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25 사업이 뭐냐면은 국방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볼게요. 내용이 뭐냐면은 군 정찰 위성 5개를 앞으로 만들 건데, 이거를 상시 24시간 북한을 딱 조준하고 조사하고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성들을 많이 띄울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언제부터 한다고 25년까지 하는데 지금도 인벌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로 누가 하죠?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하나시스템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KAA죠, 그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 아시다시피 뭐 그 K9 뭐 자주포라든지, 뭐 호주의 요번에 들어갔던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저기 필리핀에 들어갔던 뭐 우리 다 알다시피 KF가 아니고 KA인가? 뭐 하여튼 비행기도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지금 한국우주산업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거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인발부 돼 있어갖고, 이 투자 규모가 얼마라고요? 1조 2천억이랍니다. 한 10년 이내에. 근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여기에서 2025년까지 이런 부분들 납품을 하는데, 425 산업에서 이 제노코가 앞으로 이 사업에서 볼륨을 키우고 있더라는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사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가주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방산산업체에 딱 끼어들면 거의 사업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성은 최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산사업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투자를 했지만, 요즘 차트가 확 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 언제 이거를 매수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후에 제가 이제 매수가, 매도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다음 거요. 항공전자.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강점이라고 했는데 네 번째 사업에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여기 보세요. 제노코 최초로 항공전자 장비 국산화 성공. 대단하죠.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까도 항공전자 장비 부분에서는 외국의 선진국에다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노코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격차를 확 좁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국산화 성공을 해갖고, 아까 FA50이 이제 필리핀에 팔았다고 하는 거네요. 그죠? FA50 안에 들어가는 여기 전자 장비 안에 요런 제품, 요게 뭐라고 하냐면은 DA라고 하는데, 혼선 방지기, 이런 제품들을 납품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내수 해외 수출기 탑재 및 검증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내수 시장 위주로 가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K방산이라 그래서 지금 아까 호주도 나가고 뭐 필리핀도 나가고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나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수혜를 이렇게 충분히 받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KFX,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라매 사업에서 지금 국내 최초로 국산화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게 제노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강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KF21 시제기 1호고 출고 및 국산 항공 우주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큰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다음 거요. 5번째. 방위산업 핵심 부품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군, 해군, 공군 다 방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육군에서는 TICN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통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 뭐죠? 군에서 전쟁을 하려면 통신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육군에서는 TICN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육군에서는 TI, 그리고 해군에는 FFX3, 그리고 이제 공군에서는 KF, 아까 비행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거래를 다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게 소요되는 광 케이블 사업, 요즘은 정보 통신 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케이블을 바탕으로 하는 광 케이블, 여기 나오나요? 광 케이블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 통신이 앞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거기에서 제노코가 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5가지 이 사업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제노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육군에서는 2025년에 이거를 제품을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F21 체계 개발에서는 2026년까지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지금 벌써 거의 다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걸 보수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제노코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갈 게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통 방산산업의 특성상 1, 3분기는
좀 보통 저조하다 그럽니다. 매출액이요. 제가 좀 조사한 것도 그렇고. 근데 4분기에서는 보통 2분기하고 4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분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3분기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는데 보세요. 자, 이거는 2020년 3분기, 이거는 2021년 3분기인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요게는 영업이익입니다. 지금 매출액이라 그러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거의 2배가 떴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특이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방산사람은 4분기 매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분기 이제 얼마 나올 건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체크 포인트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 탐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사 탐방에서 2020년, 2023년에는 예상 매출액이 얼마 됐나요? 물어봤습니다. 뭐 임원에게 물어봤겠죠. 담당 임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경우에는 매출액은 한 520억, 굉장히 좀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023년에는 약 580억, 2024년에는 610억, 꾸준히 증가, 방산사업은 뭐 꾸준히 증가하는 거는 뭐 우리가 사실 이건 팩트로 봐줘야 되겠죠. 자, 영업이익은 방산산업의 특성상 10% 정도 꾸준하고 안정난 기업이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요게 한 500억 정도만 나오면 4분기에서 500억 정도만 나오면 이 기업은 엑설런트죠. 지금은 주가가 확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치야 되는지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집중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회사 답방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자, 해외 사업 본격화는 언제? 지금 아까 K방산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은 어느 쪽으로 앞으로 나갈 거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여기 나와 있죠. 이익률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기는 해외 사업의 본격화다. 이게 그럼 뉴스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그죠?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LIG 넥스원에서 천궁 뭐 이런 거 오늘 뭐 아랍에미리트하고 수출되면서 막 급격하게 뜨잖아요. 주가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는 다른 방산 기업들도 동일한 전략이고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직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오기만 하면 떡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렵지만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시점에는 퀀텀 점프 뭐죠? 확 뛴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매수코를 매수코가 아니고 제노코를 매수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2021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아마 나올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고요. 매수 이후로도 가져가 볼 이유가 생각이 들고요. 방위산업 기반에서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바탕으로 항공우주 사업도 확보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는 아무래도 항공우주 쪽으로 가는 거죠. 자, 다음 거요. 기대항공우주 분야별 핵심 기술을 다 확보해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노코라는 생각에 아마도 매수를 가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자, 제가 항상 방송에 나와갖고 뭐 이데일리라든지 뭐 매일경제 제가 뭐 다년간 출연을 하면서 항상 저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는 91점 나왔거든요. 91점. 투자 적격주가 나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점수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자, 91점이면 투자 적격주로 돼서 보통은 제가 90점을 잘 안 넘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방송에 나와 90점 넘은 종목들은요 3배, 4배, 뭐 많이 경우는 7배까지 떴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에 참고 자료를 제가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자, 그런데 91점 나온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아까 보셨지만 우리 차트 초반에 보셨지만 36,700원이거든요. 오늘 12월 18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내재 가치가 얼마냐?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거죠. 자, 그리고 매수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지만 저도 좋아요, 구독 이런 걸 눌려받아야지 저도 이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또 하나 뭐냐면은 저한테 이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요 내용 매수가하고 자, 손절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절도 정말 뭐 손실나면 절대 안 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간해 갖고 손절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도 알려드리고요. 예상 투자 기간 얼마 정도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주린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가장 못하는 게 주린이들. 특히 좀 웬만큼 고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제 전화번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화번호에다가 지금 문자로 1번 하고 보내주시면 여기에 대한 답장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차트도 이제 좀 보면서 가야 되겠죠. 자, 잠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코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노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 3월에 특례 상장이 되어갖고 3월 30일에 첫 상장 스타트를 했거든요. 자, 요 앞에가 3월 30일입니다. 여기가. 자, 3월 25일이네요. 3월 25일에 얼마였냐면은 종가가 23,000원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23,000원에다가 쭉 가다가, 5월 12일 날,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2021년 5월 12일 날 1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사실 이건 제약바이오에서는 막 급등하는데 먼저, 이거는 쭉 깔아앉고 가고 있죠. 그죠? 쫙 보시면 깔아앉고 가다가 여기 되는 시점, 그죠? 11월 3일 날이네요. 그죠? 11월 3일 날 23,000원, 요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대박이겠죠. 그죠?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제대로 투자했겠죠. 자, 아무튼 간에 23,000원에 딱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자, 2만원대부터 쭉 가다가 볼린저 밴드 예상에도 상단, 요게 지금 요 볼린저 상에서는 요게 볼린저 상이 요거 그죠? 자, 요 정도에 보면은 벌써 67,600원 찍었습니다. 요 날은 한번 보시면은, 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좀 확대해 보면은요, 종가가 53,600원 했는데, 요 날 올라가는 게 67,600원이라 해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 2만원부터 7만원까지 갔을 때는 벌써 2배 이상 올랐고, 그죠? 자, 6만원, 67,300원이 11% 올라갔다가, 그날 하루 만에 12%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갭차가, 그죠? 스펙트럼이 거의 23% 정도 났다는 거죠. 그러면 고점에 산 사람들은 죽음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저점에 산 사람들, 53,600원 사는 사람들을 좋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제가 영상 찍는 날짜가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17일 금요일 날에는 조금 이게 키워보면은 종가가 36,700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시가가 39,200원부터 시작을 한 거죠. 들어오면 팔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뒤로 돌아가 보면, 자, 보시다시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암만이 예사가 좋다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다,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최고가가 67,600원이 12월 1일 날 나왔습니다. 그럼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 얼마죠? 36,700원 하니까 거의 반토막 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에서,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이 OBBA에서, OBBA를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PC버전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그 다음에는 MACD. 그 컨버전스 디버전스죠. 이게 이평선에, 다음에 아펠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표거든요. 떨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지금 너무 지금 심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OBB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이야기하거든요. 거래량이 먼저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를 뭐 체크할 수 있는 표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서 심리는 다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은 이 종목의 주가는 많이 못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매수잖아요. 매수가. 매수가가 얼마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서로 샀다 하더라도 이걸 분할 매수해갖고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고, 2차 매수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래다가 더 떨어지네? 그러면 손절가를 빨리 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전화번호로 저한테 문자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자, 요게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11월 15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유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크게 튀었거든요. 두 줄을 더 받는 시간이 올 건데요.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음에 또 저랑 계속 또 소통하는 그런 이제 대화의 채널을 만들 테니까, 또 실시간 제가 온라인 강의도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할 거니까는요. 끝까지 제 채널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과 큰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니엘 윤의 주식